막시와 쌤 55. 어떤 한 남자가 있었어요. 이 남자는 충격적인 소식을 전화로 받았죠. 병원입니다. 선생님의 아들이 지금 친구랑 운전해서 가다가 사망해서 병원으로 오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충격적인 소식을 듣고 기절할 뻔했지만 그래도 아들 가는 모습은 봐야 될 것 같아 급하게 갔죠. 병원에 도착해서 들어보니 운전자는 아들의 친구였고 불운하게도 아들의 친구만 간신히 살아남고 아들은 죽었다고 했어요. 순간 화가 너무 치밀어 오르는 걸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녀석 때문에 우리 아들이 죽었어. 이 녀석이 차만 태우지 않았어도 운전만 똑바로 했어도 그런데 자기 혼자 살아남아? 라며 괘씸해했죠. 그래도 웃으면서 그 아이 면회를 가기 위해 위치를 물었어요. 저쪽 A병동으로 가시면 있습니다. 그 병실로 향하면서 이 남자는 결심했어요. 그 아이를 죽여버리기로. 어차피 내 아들도 죽은 판에 그 애 혼자 살아가는 꼴을 도저히 볼 수가 없었거든요. 도착해서 병실을 열어보니 엄청 심하게 다쳤는지 얼굴이며 몸이며 온몸이 붕대로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가느다란 숨을 내쉬고 있었죠. 그러더니 그 아이는 간신히 눈을 뜨더군요. 맘 같아서는 최대한 공포심을 심어주고 널 아주 고통스럽게 죽일 거야 하면서 겁주고 싶었지만 얼굴을 보자마자 화가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개를 집어서 얼굴에 팜딱 힘을 주기 시작했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떼보니 죽어 있었어요. 정말 죽었나 확인하기 위해 숨소리를 자세히 들었지만 숨은 쉬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웃으면서 유유히 병실을 빠져나왔죠. 그래, 어차피 간당간당한 목숨이니 내가 죽였는지 절대 모를 거야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순간 멀리서 간호사분이 저기요! 라는 거예요. 들켰구나. 누군가 본 걸까? 그래도 최대한 아무렇지 않게 무슨 일이시죠?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간호사가 하는 말이 혼선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실 운전했던 분이 아들 친구분이 아니라 선생님 아들분이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저는 제 아들을 제 손으로 죽인 살인마니까. 어떤 A라는 남자와 B라는 남자가 한 기숙사에서 같이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둘은 사이가 안 좋아지게 되었고 결국 B라는 남자는 혼자서 살겠다면서 자취방을 구해 나가게 되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까 A라는 남자가 좀 미안해져서 그 B라는 남자에게 문자를 하게 되었어요. 야, 미안해. 그냥 다시 들어와. 그런데 이 B라는 남자가 답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심하게 삐질 애가 아닌데?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만 이 친구가 계속 문자를 씻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A라는 남자는 B라는 남자가 사는 자취방을 수소문해서 찾아가게 되었죠. 그런데 도착한 자취방의 문이 살짝 열려있는 거예요. 뭐야, 문도 안 잠그고 다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문을 슬며시 열어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바로 보이는 저 침대에 이불이 많이 웅크려져 있는 거예요. 뭐야, 얘 자고 있으면서 연락도 안 받았나? 생각해서 이불을 확 들어보려고 하는데 뭔가 이불이 굳었다고 해야 되나? 힘을 줘서 그 이불을 쩍 하고 띄어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불의 안이 전부 다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피 때문에 이불이 굳었던 거죠. 그리고 그 이불 속에는 무언가를 보고 놀라 죽어있는 B가 있었죠. 뭐야, 얘 죽었잖아. 너무 놀란 남자는 그 방을 두리번거렸어요. 그런데 너무 소름 끼치게도 보이는 벽이 빨간 피로 얼룩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더 놀랐던 건 문고리 근처만 전부 다 피딱지가 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B라는 친구는 무언가를 보고 놀랐을 거고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문이 어디 있는지 찾으려고 미친 듯이 그 문고리 근처만 두드려댔던 것 같아요.
대체 이 비는 왜 나가지 못했던 걸까요? 어떤 사람의 친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의 친구는 평생 청각장애인으로 살아왔죠. 그러다 달팽이관 이식수술을 받고 드디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어요. 수술에서 깨자마자 처음으로 아내의 목소리를 들은 친구는 그 자리에서 엉엉 울고 말았어요. 내 아내의 목소리가 이렇게 아름다운 소리였구나. 그리고 주변에 있던 친구들도 난 누구야, 난 누구야 하면서 자기 목소리를 하나씩 들려줬죠. 그러면서 다들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 그동안 고생했을 친구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방이 고요해졌어요. 그런데 그 수술을 받은 친구가 이건 무슨 소리야? 라고 묻는 거예요. 무슨 소리? 조용한데? 아니 지금 나는 소리 이러는 거예요. 대체 무슨 소리야 하다가 한 친구가 아 이거 고요의 소리야. 조용할 땐 원래 이런 소리가 들려. 라면서 설명을 해주었죠. 고요의 소리? 이게 왜 고요의 소리인데? 이건 고요의 소리가 아니야. 라고 그 수술 받은 친구가 소리치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고요의 소리는 이게 아니라고. 나 평생 고요 속에서 살아왔잖아. 근데 지금이 너무 시끄러워. 근데 어떻게 이게 고요의 소리가 될 수 있어? 그 순간 밖에서 엄청나게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수술을 받은 친구는 그제서야 이게 고요의 소리지 라는 거예요. 그때 친구들의 눈동자가 다 흔들리고 말았어요. 왜냐면 그때 밖에서 들려온 소리는 웬 여자의 비명소리였거든요. 대체 이 남자는 평생을 고요 속에서 무엇을 들으며 살아왔던 걸까요? 아, 고요하다. 이게 고요의 소리지. 지금부터 무영이 타임! 이 이야기는 리나님께서 댓글로 제보해주신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등산하는 걸 좋아했어요. 그날은 좀 심심해서 밤에 등산을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산을 올라가는데 저기 근처에 어떤 아저씨가 중얼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저 아저씨 무슨 일 있나? 이 밤에 뭐라고 중얼거리는 거야? 이 생각을 하고 그냥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아저씨가 저를 확 하고 잡더니 나가! 갑자기 이렇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를 가리키면서요. 기분이 이상했던 저는 바로 그 자리를 뛰쳐나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똑같이 산에 올라가고 있는데 그 자리에 뭔가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야 여기 왜 이래? 하고 자세히 보니까 어떤 사람의 살인사건이 이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어떤 사람의 시체가 발견됐다는 거죠. 그리고 옆에 있는 아줌마가 말하기를 여기에 어떤 아저씨가 죽었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들어보니까 그 자리에 어떤 아저씨가 살인마한테 칼에 찔려 죽었더라고요. 그 자리, 어제 그 아저씨가 손으로 가리켰던 그 자리에 자신의 죽음을 알리려고 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 살인마 어젯밤에 여기에 왔었대요. 그 아저씨는 저를 지켜주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자기가 죽은 것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겠죠.